대성 파인텍은 파인 블랭킹이라는 정밀 금형 가공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은 자동차 부품 제조에 주로 활용되며 기존 가공 방식보다 높은 정밀도와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차량 경량화와 모듈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자동차 산업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성 파인텍은 글로벌 부품사인 마그나, 브로제 발레오 등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정밀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다는 점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 테마의 강세입니다. 2025년 6월 들어 태양광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성 파인텍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 이상의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합병 이슈입니다. 2025년 5월 대성 파인텍은 테마파크 콘텐츠 기업인 모노리스와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병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전혀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중심의 대성 파인텍과 콘텐츠 기반의 모노리스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대성 파인텍 1주당 모노리스 6주가 넘는 수준이며 신주 상장은 2025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신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수익성이 높고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조업과의 융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합병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노리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 역시 높은 편입니다. 대성 파인텍도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이라 두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는 다소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성 파인텍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와 같은 제품은 주거용 공공시설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태양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출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파인 블랭킹 기술은 전기차 산업 성장과 맞물려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부품 수가 적지만 정밀성과 경량화 요구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성 파인텍의 금형 가공 기술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2025년 1분기에는 다시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실적 반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듯 대성 파인텍 역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병 이후 재무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모노리스의 부채 규모가 큰 만큼 합병 후 대성 파인텍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적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짧은 기간에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어 수익 모델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는 PER 기준으로 다소 높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향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조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성 파인텍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콘텐츠 사업 확대라는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조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 기반은 탄탄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과 재무적인 부담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테마주로서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이후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기 반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조적 변화가 실적과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